이 조합을 함께 드시면 꿀이 그냥 단 음식이 아니게 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꿀은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목이 편안해지는 느낌,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 입맛이 살아나는 느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꿀 하나로 몸의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기대하시면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3가지 조합은 일상에서 부담 없이 챙길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어떤 조합이 내 몸에 더 잘 맞는지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끝까지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드시는 시간과 주의할 점도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꿀은 예전부터 목이 칼칼할 때, 기운이 처질 때, 몸을 부드럽게 달래는 음식으로 많이 쓰여왔습니다. 단맛이 강하다 보니 그냥 단 음식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따뜻한 음식이나 채소, 향이 좋은 재료와 함께하면 목과 입안을 편안하게 하고 차갑게 굳어있던 몸의 느낌을 부드럽게 풀어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이 드시는 것보다 내 몸이 받아들이기 편한 방식으로 드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꿀과 마늘 조합입니다. 마늘은 특유의 냄새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익히거나 숙성하면 자극이 한결 줄어들어요. 꿀과 함께 두면 맛도 부드러워지고 먹기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기운이 떨어졌을 때, 입맛이 없을 때, 몸이 으슬으슬한 느낌이 들 때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마늘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신다면 쪄서 꿀에 담가 두었다가 조금씩 드시는 방법이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처음부터 많이 드시기보다는 소량으로 천천히 시작하시는 쪽이 훨씬 현실적이에요. 실제로 어떤 분은 환절기만 되면 아침마다 입안이 텁텁하고 몸이 무겁다고 하셨는데요. 찐 마늘을 꿀에 담가 일주일 정도 숙성한 뒤 아침 식사 후 조금씩 드시면서 속 부담이 덜했다고 하셨어요. 또 다른 분은 생마늘은 도저히 못 드시겠는데 꿀에 숙성한 마늘은 자극이 덜해서 며칠 간격으로 챙기기 편했다고 하셨고요. 물론 이게 모든 분께 똑같이 느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몸을 무리하게 몰아붙이지 않고 부담을 줄인 방식으로 꾸준히 드시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몸에 좋다고 알려진 조합일수록 많이 먹으면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마늘도 꿀도 과하면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진하게 드시면 오히려 불편함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합은 식후에 소량으로 시작하시고 내 몸이 편안한지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효과를 기대하고 무리하게 드시는 것보다 내 생활 속에 오래 넣을 수 있는 방식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두 번째는 꿀과 무 조합입니다. 목이 자주 칼칼하거나 말을 많이 한 날 목소리가 잠기는 느낌이 드시거나 가래 때문에 답답하신 분들이 관심을 갖는 조합입니다. 무는 시원하고 산뜻한 성질이 있어서 답답한 느낌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꿀은 그 자극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무를 얇게 썰거나 채 썰어서 꿀에 재워두면 목 넘김이 편한 무꿀즙처럼 활용하실 수 있어요. 건조한 계절이나 밤에 목이 자주 마르는 분들께 익숙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한 분은 밤마다 기침이 길어져서 잠을 자주 설치셨는데요. 따뜻한 물에 무꿀즙을 조금 타서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인 뒤 목이 한결 덜 거칠게 느껴졌다고 하셨어요. 또 다른 분은 감기 뒤에 잔기침이 오래 남았을 때 차가운 음료 대신 이 조합을 선택했더니 적어도 목을 자극하지 않아서 편했다고 하셨고요. 이런 경험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갑고 자극적인 간식 대신 부드러운 조합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덜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무는 너무 오래 재워두면 향이 탁해질 수 있고 꿀을 너무 많이 넣으면 단맛만 강해져서 자주 드시기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얇게 썬 무에 꿀을 적당히 넣고 냉장 보관하면서 조금씩 덜어 드시는 방식이 무난합니다. 목이 불편하다고 하루 종일 계속 드시는 것보다는 따뜻한 물과 함께 천천히 마시는 쪽이 더 편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증상이 오래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꼭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많은 분들이 가장 흥미로워하시는 조합입니다. 바로 꿀, 생강, 우유, 계피를 함께 활용하는 따뜻한 음료입니다. 흔히 허니, 진저 라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조합의 좋은 점은 마시는 순간부터 바로 느껴집니다. 생강의 따뜻한 향, 계피의 포근한 향, 꿀의 부드러운 단맛, 우유의 편안한 질감이 어우러지면서 긴장된 몸을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몸이 잘 안 풀리시는 분, 손발이 차다고 느끼시는 분, 저녁이 되면 피로가 몰려오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방식이에요. 지금부터가 실제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료가 좋다고 해서 아무 때나 진하게 마시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생강과 계피는 향이 강하기 때문에 몸 상태에 따라 진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유도 속이 예민하신 분께는 맞지 않을 수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연하게 시작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에 생강을 조금 넣고 계피도 향이 살짝 느껴질 정도만 더하신 다음 꿀은 마지막에 조금 넣는 방식이 좋습니다. 너무 뜨거울 때 꿀을 바로 넣기보다는 한 김 식힌 뒤 넣으시면 맛도 부드럽고 마시기도 편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 공기에 몸이 굳는 느낌이 드시는 분께는 이 한 잔이 하루의 시작을 부드럽게 여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저녁이면 다리와 어깨가 묵직하게 느껴지시는 분께는 달고 진한 간식 대신 이 따뜻한 음료가 마음까지 조금 편안하게 해주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결국 이런 조합은 거창한 치료제가 아니라 몸을 조금 더 부드럽게 돌보는 생활의 방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래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인터넷을 보면 특정 조합이 염증을 바로 가라앉힌다. 관절 통증이 금방 없어진다. 피로 회복이 몇 배나 된다는 표현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너무 단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음식은 약처럼 한 번에 결과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생활 전체 속에서 작은 도움을 주는 쪽에 가깝습니다. 충분한 수면, 과식 줄이기, 물, 충분히 마시기, 몸을 차갑게 두지 않는 습관이 함께 이루어져야 체감도 커집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비로소 변화가 느껴지실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린 3가지 조합,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늘과 꿀은 기운이 떨어졌을 때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방식으로, 무와 꿀은 목이 칼칼하고 답답할 때 부드럽게 달래는 용도로, 생강과 우유와 계피와 꿀은 몸을 따뜻하게 깨우는 한 잔으로 활용해 보시는 겁니다. 어느 하나를 지나치게 믿기보다는 지금 내 몸 상태에 맞는 조합을 고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정리해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은 꿀의 양을 특히 조심하셔야 하고, 위가 예민하신 분은 마늘이나 생강을 진하게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가 잘 맞지 않으신 분은 다른 방식으로 바꾸시는 편이 낫습니다. 한 번 드시고 바로 판단하지 마시고 소량으로 며칠 동안 내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남에게 좋았던 방법이 나에게도 꼭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꿀은 혼자 먹는 것보다 어떤 재료와 어떻게 만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몸을 자극하지 않게 부드럽게 드시는 것, 많이보다는 적당히 드시는 것, 유행보다 내 몸의 반응을 먼저 살피는 것, 이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따뜻한 한 잔, 작은 한 숟갈이 내 몸을 돌보는 습관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편한 증상이 계속되거나 심해지신다면 음식으로만 버티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